자, 여러분 이게 제가 손발이 묶인 상태이긴 한데 그러면 나 대신 누구라도 해라라고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노하우를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있잖아요. 일단은 그 화물연대 파업은 저도 이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프레임이 있었는데 일단은요, 저 화물연대의 동료 노동자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물연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물차 노동자 중에서 화물연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화물연대가 비조합원 차량에 불을 지른 건수가 지금 50건이 넘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다 합치면 2006년에가 46건이었거든요. 자기네들 파업하는데 차 운행하면서 장사한다고 46건의 방화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열 몇 건 추가해가지고 50건이 넘어요. 그런 불지른 자기 차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불타버린 그래서 갑자기 누가 불질렀다고 이거 그거를 해서 자기 생계수단이 불타고 있는 걸 보셨던 그 심정을 그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 그분들 찾아야 됩니다. 그분들 찾아서 그분들한테 마이크를 쥐어줘야 돼요. 화물연대가 당신의 화물차를 불태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당신의 브레이크 라인을 끊었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화물연대가 불상 모드로 얘기하잖아요. 불쌍한 모델이 아니라 그들이 가해자라는 거를 부각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우리가 보편적인 노동자들 어렵게 살지 이런 감성으로 접근하는 분들에게 환상을 확 깨져야 된다고. 이제 그게 보면 전선에 있었을 때 뭐냐면 여러분 제가 택배 같은 경우에 저들하게 맞설 때 보세요. 택배 노조에 당하는 택배 그 대리점주들하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일하고 싶다라는 택배 노동자들. 그래서 김슬기 씨 슬기 끝에 보면 슬기가 나타나는 순간 와 이건 일단 저 사람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택배 노조가 멈추잖아요. 그리고 전장현에서도 그 전장현에 반대되고 있는 장애인 부모님들을 찾아내잖아요. 전선을 그렇게 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연말에 쟤네들 저렇게 움직일 거나 농민단체 그리고 화물연대 건설노조 쭉쭉쭉 움직일 건데 쟤네들이 저렇게 움직일 거에 대비해서 저의 거에 반대되는 노동자들을 찾아내고 마이크를 쥐어주고 조직화를 해내라 라는 거를 정당에도 얘기를 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유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지. 얘기를 하다가 거다가 보니까 항상 분위기가 면 네가 해라 이런 분위기인데 내가 하다가 무슨 칼을 맞으려고 내가 이 우파 바닥을 잘 모르는 말이에요. 여기 어떤 분위기고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때까지 안 하는 이유가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그렇게 하다가는 당하니 이제 뒤에서 칼 맞으니까 안 한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전장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릎 꿇고 인수위원장 안철수부터 시작해서 박경석하고 그러고 야 비서관도 그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그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이 인간들은 그리고 그런 거에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예요 여러분 용가리 통뼈예요 그거를 제가 그런 걸 조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계가 있지. 그리고 이제 또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 아무래도 이 열기라는 게 정치에 관심이나 열기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에 열망이 있을 때에 집중되고 있었던 그거하고 달랐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하고 났으니 이제는 제가 할 몫이 아니라 이제 집권을 한 그 제도권에 있는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정당 사람들이 할 일이다라고 하고 저는 빠졌지. 그리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들 준비를 했나.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거에서 이럴 때 항상 이 보수들이 해왔던 방식은 여러분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건데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타협하는 아닌 것인다 싶다 그러면요 일단 노빠꾸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노조가 이렇게 나왔을 때 꽝 충돌을 하고 싶을 텐데 이때까지 보수 정당의 관성, 보수 정치 세력의 관성에 의하면 타협하고 넘어가지 제대로 싸우질 않는다고. 그리고 어디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보수는 진짜 무능한 인간들이구나. 인간들인 거야. 이제 전선에서 서는 방법도 모르고 전선에 서면은 저거 틸라고 해 하면서 다 흩어지고 전선에서 선 사람 고립시키는 그런 데구나. 그리고 전선에 선 사람도 뭐가 뭔지 모르고 전선에 섰다가 쟤네들한테 고립당하고 이상한 사람 되는구나. 토착되고 되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단히 지금 관망적인 자세를 보면서 일단 보수 내부의 권력 관계, 역학 관계, 행동 양식 그리고 도대체 이 바닥에는 누가 있고 어르신들은 어떻게 있고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 파악하는 게라고 일단 바쁘거든요. 우호적으로 했다가 이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다가 내가 스파이를 들일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믿을 새끼 하나도 없는 바닥에서 내가 지금 무슨 전선에 쓰는 건가. 그래서 지금 약간 열받은 상태에서 그래 한번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지만 제가 얘네들 그 지도부 문제 얘네들 지도부의 경기 동부 애들이 뭐 지게차 100개를 가지고 그리고 통제를 한다네 시멘트 레미콘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다네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 그 타워 크레인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네 이런 얘기를 쭉 했었던 거 이제 오래된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이 지금 윤 대통령이 일단 전선을 친 거에 대해서 정당과 대통령실 사람들이 잘 서포트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결과를 보면서 저도 좌파랑 싸우는 거 전에 내전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내부에서 간첩이고 방해를 하는 인간들인지 먼저 내부 싸움 먼저 해야 되겠다.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화물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충 알고 있고 이 화물연대의 움직임과 이 전선에서 우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누구를 비판해야 되는지 누구 몇 가지를 꺾어야 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